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파이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이정표들을 정말 끈질기게 추적하고 분석해 왔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분석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저희의 분석에 대한 성적표를 함께 열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가 과거에 내놓았던 분석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증명하면서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지금 이 순간 정말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핵심 업그레이드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23을 향한 이 진화가 단계별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더 나아가서 파이가 왜 스텔라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려 하는지 그 흥미로운 지점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완성될 파이 생태계의 거대한 최종 비전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저희가 제시했던 5가지 핵심 분석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과 일치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5년 12월 많은 사람들이 오픈 메인넷 왜 이렇게 늦어지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 저희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무능해서가 아니라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대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스텔라 프로토콜 23의 최신 안정 버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라고 말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스텔라가 9월에 프로토콜 23을 적용하고 정확히 12월에 안정화된 개발 도구와 SDK를 배포했습니다. 저희 분석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거죠. 첫 단추부터 아주 정확하게 꿰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분석을 이해하려면요, 상태 블로트라는 아주 골치 아픈 기술적 문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도시에 데이터라는 건물이 계속 들어서는데 낡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영원히 쌓아두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나중에는 도시 전체가 쓰레기 더미가 돼서 완전히 마비되겠죠? 바로 이런 데이터 과부하 현상을 상태 블로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도시 마비 문제를 파이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희는 12월 15일 분석에서 그 해답으로 CAP0046, 즉 데이터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기술을 지목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데이터는 한 달 뒤에 자동으로 청소해 라는 딱지로 붙여서 데이터가 무한정 쌓이는 걸 막는 거죠. 근데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요? 바로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AI 인프라 보고 행정명령 마감 시한과 기가 막히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대규모 트래픽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죠. 이 분석 정확도 100%였습니다. 12월 19일 저희의 분석은 기술적인 문제에서 경제 모델로 그 초점을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시가총액이 아니라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느냐, 즉 유동성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저희는 파이의 경제 모델의 핵심, 바로 자동시장 형성 시스템, 즉 AMM에 주목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외부의 인위적인 가격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학적 요새 역할을 하는지 분석했었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타이밍입니다. 이 시스템이 공개된 시점이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제가 완화되던 그 순간과 정확히 겹쳤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규제라는 파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분석 역시 정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모든 코인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아시죠? 바로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하는 규제 문제입니다. 2020년 1월 저희는 파이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해답은 바로 미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개정안에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노드 검증처럼 활동에 대한 보상은 증권 규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는데 이건 파이의 보상 시스템에 법적인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았어요. 우리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 쓸모, 즉 유틸리티를 만드는 생태계다라는 강력한 선언이었죠. 이 분석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자, 마지막 분석 퍼즐을 맞추기 전에 세이프 하버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뗄 때까지 부모가 옆에서 지켜봐 주잖아요. 세이프 하버는 SEC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게 주는 일종의 걸음마 기간 같은 겁니다. 3년 동안 너희가 스스로 클 때까지는 증권법으로 문제 삼지 않을게 라고 보호막을 쳐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성숙도인데 이건 부모, 즉 핵심 개발팀 없이도 생태계가 알아서 잘 돌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월 23일 파이는 바로 이 네트워크 성숙도를 증명하기 위한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파이 앱 스튜디오의 등장이었죠. 저희는 이게 단순히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 출시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딩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도 쉽게 앱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건 보세요. 우리 생태계는 이제 핵심 팀이 없어도 사용자들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며 자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SEC에 증명하는 아주 영리한 법률적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 분석 역시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 분석들을 통해 저희의 관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단단한 분석을 발판 삼아 지금 이 순간 파이 네트워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숨막히는 질주, 그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내부 업그레이드 가이드 문서는 저희의 모든 분석이 사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 과제를 눈앞에 보여줬습니다. 그건 바로 35만 개가 넘는 전 세계의 노드들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군대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동기화시켜서 다음 단계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빡빡한 일정이죠. 2월 12일, 27일, 그리고 3월 12일 마치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처럼 마감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노드들이 단 하나의 낙오자도 없이 이 살인적인 일정을 맞춰야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바로 3월 14일 파이 네트워크의 상징과도 같은 파이데이를 목표로 프로토콜 23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그야말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없는 업그레이드는 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요? 각 버전 번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뭘까요? 지금부터 이 복잡해 보이는 로드맵을 한 단계씩 해부하면서 이 기술적인 변화가 우리의 현실 세계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단계별로 탄생하는 과정이에요. 자, 보세요. 첫 단계 VC.2에서 점화가 딱 일어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엔진의 시동이 걸리고 드디어 앱에서 진짜 파이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V21.1은 확장 단계. AI랑 생체 인증 기술로 KYC의 문을 활짝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리고 V22.0에서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생겨나요. 믿을 수 있는 기관들이 토큰을 만들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 탈중화와 거래소가 문을 열죠. 그리고 마지막 V23.0에서 이 모든 조각들이 딱 맞춰지면서 완벽한 경제 운영 체제 OS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신원 정도 자체가 프로토콜의 일부가 되고 우리 집 컴퓨터, 즉 파이 노드들이 AI를 훈련시키는 상업적인 컴퓨터로 변신하는 거죠. 어떠세요? 그냥 파츠랑은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진화의 과정인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 공식 로드맵은 프로토콜 23에서 멈추는 걸까요? 그 이후의 계획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진짜 거대한 야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스텔라는 금융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더 빠르고 더 저렴한 거래죠. 그래서 오래된 데이터는 과감하게 청소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파이는 신혼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파이의 핵심 자산은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의 신원과 서로 간의 신뢰 기록인데 이건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되는 영구적인 데이터거든요. 고속도로와 박물관이 서로 다른 설계도를 가질 수밖에 없듯 이것이 바로 V2.3 이후 파이가 스텔라와 각자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스텔라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파이의 최종 목적지, 그 마지막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세 가지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브릿지 모델입니다. 파이는 더 이상 스텔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외부 금융세계와 연결하는 다리 역할로만 활용하는 동등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둘째는 AI 노동시장의 탄생입니다. 파이 생태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검증해주고 그 대가로 파이를 받는 전례 없는 인간 참여형 AI 경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프라이버시 계층의 완성입니다. 내 개인정보를 단 하나도 노출하지 않고도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디지털 신원의 표준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거대한 통합 시스템은 다른 주요 경쟁 프로젝트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바로 이 표가 모든 것을 요약하는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검증된 진짜 인간의 신원, 그리고 실제 상거래가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 경제, 마지막으로 탈중앙화된 AI 컴퓨팅 파워,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의 프로토콜 안에서 모두 구현한 프로젝트는 현재 지구상에 파이가 유일합니다. 월드코인은 신원은 있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경제가 없고, 솔라나나 이더리움은 경제는 있지만 그 참여자가 진짜 인간인지 기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파이는 이 둘을 모두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컴퓨팅 파워까지 얹은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파이를 단순한 코인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파이는 미래의 인간과 AI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를 정의하는 거대한 사회 기반 시설, 즉 새로운 경제 운영 체제 OS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 전례 없는 새로운 경제 운영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때 당신은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디에 서 있게 될 것입니까?